자, 오늘 좀 특별한 걸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바로 실제 법률 서류입니다. 이 서류 안에는요, 한 사람이 빚이라는 정말 무거운 짐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걸 통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우리나라의 법이 과연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3,547만 7,960원. 이게 그냥 돈 액수가 아니고요. 한 사람이 혼자서 짊어져야 했던 빚의 총액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짓누르는 무게, 그리고 어떻게든 넘어야만 하는 거대한 벽, 그런 의미인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법은 과연 어떤 길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막막하기만 한데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열어줄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럼 먼저 이 3,500만 원이라는 빚, 그 정체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도대체 이 부담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알고 보니 이 빚이 그냥 한 군데서 생긴 게 아니었어요. 서류를 보니까 저축은행, 카드사, 심지어 일반은행까지 총 7군데 금융기관에 빚이 막 얽혀 있었던 겁니다. 진짜 거미줄처럼 복잡하게요. 그렇다면 이 숫자 뒤에는 어떤 분이 계셨을까요? 사건 번호 3117번. 이 신청인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신청인은 1953년생이시고요. 대구의 자가 아파트에서 배우자분이랑 같이 살고 계셨어요. 자녀들은 다 커서 독립했고요. 여기서 좀 눈여겨볼 점이 뭐냐면 2023년 3월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계셨던 거죠.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빚이 쌓였을까요? 사건 기록을 보니까요, 개인 회생을 신청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다름 아닌 생활비 부족이었어요. 정말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였던 거죠. 자, 이제 법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개입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지 이른바 회생의 동아줄이라고 불리는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개인 회생 제도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꾸준한 수입이 있는 분이 법원의 관리를 받으면서 3년 동안 자기 소득의 일부를 성실하게 갚아 나가면 나머지 빚은 탕감받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갚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를 주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뭐냐면 3년 동안 갚는 돈의 총액이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파산해서 자기 재산을 다 펄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채권자 입장에서도 손해를 덜 보니까 최소한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아주 핵심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법원은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을까요? 지금부터가 이 재기 계획의 핵심인데 바로 계산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먼저 신청인의 소득을 볼게요. 다시 시작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다가 그동안 쭉 납부해왔던 국민연금, 그러니까 노령연금까지 합쳐서 월 평균 소득이 약 228만 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법에서 보장해주는 생계비입니다. 이건 정부가 정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인데요. 이 사건에서는 월 143만 2,550원이 인정됐어요. 이 돈은 빚 갚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오로지 신청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 보장되는 돈인 거죠. 법원의 계산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체 소득에서 방금 말씀드린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그냥 빼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돈, 바로 그 차액이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죠.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갚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총 소득에서 법적인 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 이걸 법률 용어로는 가용소득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가용소득 전부가 빚을 갚는 데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결론이 바로 월 85만 1,023원. 이 금액이 앞으로 3년, 그러니까 36개월 동안 신청인이 매달 갚아 나가야 할 돈인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계획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87%의 약속.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87%.
이 계획의 핵심을 보여주는 숫자죠. 3년 동안 열심히 갚아서 원금의 87%를 갚고 나면 그동안 불어났던 이자는 물론이고요. 남은 원금까지 전부 면제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기억나시죠? 이걸 한번 따져볼게요. 3년 동안 갚게 될 돈의 현재 가치가 약 2,871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신청인의 모든 재산을 지금 당장 다 팔았을 때 가치는 약 1,608만 원입니다. 갚는 돈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그냥 파산시키는 것보다 이게 더 이득이라는 게 딱 증명되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까지 걸리는 36개월, 그 여정이 한눈에 보입니다. 2026년 1월에 시작해서 2028년 12월이 되면 마침내 이 길고 긴 터널을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게 신청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원금의 87%만 갚으면 불어난 이자는 물론 남은 원금 13%까지 전부 면제받고요. 36개월이라는 정해진 기간 동안 아주 체계적으로 빚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또 지금 살고 있는 집 같은 재산을 팔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공식적으로 얻게 된다는 거겠죠. 채무자에게는 분명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과연 이것을 공정한 거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가진 그 균형과 절충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